네,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정답을 찾게 도와주는 본능한국사 진재 선생이고요. 여러분들 한국사는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시다고요? 네, 좋습니다. 저도 안녕합니다. 네, 한국사를요,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 상당히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일행직 수업 들어가기 전에 OT를 한번 좀 드리고 수업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상당히 시중에 많은 한국사 교재가 있습니다. 어떤 책은 막 거의 한 2000페이지, 막 3000페이지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. 어떤 책은 상당히 또 얇은 책도 있고, 어떤 책들은 또 중간 크기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, 물론 많은 강의수로 여러분들께 이제 적중률을 자랑한다라고 한다면, 그건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상당히 괴롭히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얇게, 그리고 교재는 얇지만 내용은 탄탄하게, 그리고 많은 시험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렌드로 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집어가지고요. 거의 이제 많게는 한 10개년 정도, 적게는 한 6개년 정도의 그런 기출도 있는 내용들을 좀 모아서요.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좀 하고,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100점. 아무리 못해도 뭐 실수할 수도 있겠죠. 그죠? 찍신이 강림해야 되는데 강림 못할 경우, 그럴 경우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목표로 권하는 점수는 한 90점에서 이제 100점. 100점 정도 나와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시간, 나중에 이제 시험 치실 때 한국사는 빠르고 정확하게 시험을 치시는 거의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사이에 문제를 다 푸시고 나머지 시간은 영어의 토스를 좀 하자 이거예요.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핵심 맥을 좀 잘 집어가면서 같이 가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으실 거고요.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면 공부 조금 하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아예 초짜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. 그렇지만 이 기본이라고 하는 거를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힘드시니까 제가 큰 맥을 한번 좀 잡아드리겠습니다. 제일 먼저 정근대사가 있죠. 그죠? 정근대사. 자, 그러면 이제 근대사 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. 그러면 정근대사가 있고 또 하나는 근현대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혹자는 근현대사 비중이 앞으로 계속 많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번 그동안 나왔던 문제들을 거의 조합을 한번 해보면은 거의 이쪽은 많이 나올 경우 40%, 적게 나올 경우에는 30%. 그러니까 거의 한 35점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정근대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5점 정도.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힘의 주안점이 여러분들이 이제 정근대사 위주로 좀 가주셔야 되는데 훨씬 더 좀 방대한 건 마찬가지죠. 정근대사 같은 경우에.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시대사로 만약에 따진다라면 크게 세 가지가 되겠죠. 첫 번째로 이제 근대사. 그럼 두 번째 일제강점기. 그럼 세 번째 이제 현대사. 이렇게 나눈다라고 할 때 거의 출제 비중이 근대사하고 일제강점기 이쪽 비중이 좀 높고 현대가 약간 좀 떨어지는 감은 있습니다. 요즘 들어서 점점 이제 근대, 일제강점기, 현대 중에 현대는 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좀 고착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현대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 유형이 상당히 좀 비슷비슷한 경향이 좀 많고요. 그리고 근대하고 일제강점기 중에서는 좀 일제강점기 비중이 좀 더 높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. 거의 유사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중요도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이 1910년부터 해서 1945년까지 8월 15일까지 이 일제강점기를 여러분들 좀 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많은 독립군이라든지 많은 운동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. 의병활동이라든지 그런 일제강점기 시대를 여러분들이 좀 잘 하실 경우에 좀 더 한국사에 대한 재미도 있고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심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가셨을 때 그때 사명감 이런 것들도 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바로 일제강점기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. 자, 그리고 근대사 같은 경우에, 근현대사 바로 앞에 정근대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는 주 포인트가요. 첫 번째로 이제 정치, 그럼 두 번째 경제, 그럼 세 번째 사회, 네 번째 이제 문화가 있다라고 할 때,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시대사로 한번 좀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에 있어가지고요. 이 정치라고 하는 개념을 싹 다 주제사로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정치 같은 경우에도 고대, 그다음에 중세, 그다음에 이제 근세, 그다음에 이제 근대 태동기가 있다라고 한다면
이 정치사를 여러분들이 먼저 탄탄하게 만듭니다. 이게 1번입니다. 아, 1번이야.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경제, 사회 요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역시 기출도가 높은 게 문화겠죠. 그럼 문화도 마찬가지로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가 있는데요. 고득점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려고 하면은 이 문화가 상당히 좀 탄탄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건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어떤 살들이 붙여지는 그런 내용이 바로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자,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잡고 난 다음에 사회는 정치가 되면은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경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특수 부위가 있습니다. 정말 잘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대 파트에서는 노급, 시급이나 민정, 문서 이런 것들이 있겠죠. 중세 같은 경우에는 전시과 시스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. 맞죠? 전지와 시지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선 파트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과전법이나 직전법이나 관수관급제, 녹봉 이런 것들이라든지 나름대로 조세, 공납, 역에 대해서 탄탄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그리고 근대 태동기가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파트에서 자본주의의 맹아, 싹이 싹 튼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자본주의적인 요소 이런 것들과 관계된 시대적인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시험에 좀 잘 나오거든요. 이런 것들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조금만 반복해 주시면 분명히 어렵지 않다 생각하실 거고 아직까지 공부가 잘 안 되신 분들은 과정법하고 직전법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 맞죠? 전시과와 과정법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죠?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경제사도 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이렇게 주제별로 해서 나름대로 고대, 중세, 근세, 근대 태동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되어 가시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근현대사로 넘어가시게 될 겁니다. 그러면은 특히 정치와 문화가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어. 그러면 정근대사 기출 문제를 한번 좀 보세요. 그러면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내가 잡아지는구나. 그럼 내가 이게 좀 부족하구나. 그러면은 그 부족한 부분을 다시 잡으시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힘드신 거지 절대 힘드실 게 없습니다. 두려움을 확실하게 잡으셔가지고요. 그걸 명확하게 나의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걸 빨리 가려가지고 필요한 거를 빨리 여러분들이 채워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정근대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셨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근현대사로 넘어가는데 근현대사는 제가 수업할 때 개론 부분에서 한 장짜리 한 페이지로 끝내는 근현대사를 설명 한번 드릴 거예요. 그러면 그걸로 큰 틀을 한번 잡으시고 역시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중에서 주로 나오는 게 정치입니다. 그럼 경제는 정치에 좀 녹아나요. 그리고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. 큰 틀 잡는 데 그 안에 산미증식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토지조사 사업이라든지 병참 기지화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. 약간 좀 어렵게 나올 경우 이 당시에 각종 신문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사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도 무시를 좀 할 수가 없겠습니다. 그죠? 정치를 탄탄히 해주시고 문화도 좀 잡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슬기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근대 파트하고요, 이제 일제강점기, 그러니까 1863년 우리가 이제 고종직위부터 해서 이 근대 파트, 그리고 10년부터 해서 45년간 일제강점기, 그리고 오늘날 이 현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 10강 정도의 한 12강, 한 요 정도의 우리가 근현대사를 좀 다 한번 끝내볼 수 있도록 좀 한번 최선을 좀 다해 볼 거고요. 핵심 내용은 제가 정말 중요한 것들만 한번 녹여가지고 여러분들의 허튼 시간 안 보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를 믿고 좀 따라오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고득점 책임질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한번 잘해가지고요. 여러분들 시험 치는 그날 행복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. 네, 본강에서 만나겠습니다.